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답은 하나입니다. 피해라. 이 모양이 작고 요 모양이 크다. 아, 그럼 가능하면 좀 가세요. 근데 이 모양이 좀 크고 요건 좀 작아. 그러면 쓰셔도 좋습니다. 블라인드 유니버스에서 달려드는 애들 뿐만 아니라 저처럼 그래프 보는 애들도 달려봅니다. 왜냐면 그래프에서 적응 변형이니까 쉼이 없었잖아요. 걔들까지 달려들어서 터지면 심하게 터지는 게 적응 변형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너무 커서 전체 지원자 수를 높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덜 터져요. 자, 이제 두드러지지 않은 경우의 그래프를 만났다면 왜 이런 모양이 나왔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대응할 수 있겠죠. 일단 크게 네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소신 특성 학과들이에요. 학과의 특성이 소신을 가진 학생들이 선호하는 경향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이 학생 애들이 소신 지원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적 갖고 소신했다는 뜻이 아니라 학과 특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미 위에서 설명했었습니다. 제가 전문성, 특수성, 직업성, 주체성을 가진 학과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런 학과들에서 이런 그림이 잘 나타나고요. 또 하나는 지원 직분 특성이 너무 다양한 경우가 있어요.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신형, 여유형, 복종형, 알박기형, 드랍형, 파이널콜형, 전이층형 여러 학생들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그래프를 만들어내는데 제가 이 유형별로 실제 머릿수는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비율이. 이런 애들은 많고 이런 애들은 드물어요.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런 애들이 특정 학과에 우연히 비슷한 비율로 몰리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인은 뭐냐면 발표 주기가 되게 긴 학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루에 한 번만 발표하다가 마지막 날 한 두 번 발표하고 바로 원서부터 마감시키는 이런 학교들. 이런 경우에는 발표 주기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래프 모양이 제대로 등락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시각적으로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실제로 두드러지지 않는 게 아니라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그래프 양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다음 네 번째 원인은 이거 생각보다 흔한 케이스인데 단체 지원이에요. 보통은 원서 접수 기간에 한 달, 두 달 계속 학생들이랑 고민해 줄 수 없어요. 재수종합반 담임 선생님, 학원 선생님, 담임교사 선생님, 부모님도 출근하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정 기간이 있습니다. 그동안 같이 고민하고 같이 협의해서 딱 안이 정해지면 우리는 여기서 지원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한꺼번에 동시에 지원하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툭툭툭 몰리게 됩니다. 근데 이 인원수가 생각보다 모집 정원이 작은 모집 단위에서는 이런 경우가 잘 나타나는 거죠. 그죠? 보통 이제 단체 지원을 하는 건 솔직히 나쁜 거긴 한데 부모님의 경우에는 그럴 리가 없겠지만 이제 보통 이제 학생들의 정시 지원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자기가 좀 편하려고 자기도 실시간을 확보하려고 이런 경우가 이제 되게 많죠. 자기 딴에는 따질 거 다 따졌으니까 대충 지원하는 게 아니라 고려할 요소들을 다 고려했으니까 더 기다리지 말고 이때쯤 하자. 근데 우리 식당 가도 시그니처 메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노리는 자기가 주로 잘 알고 잘 연구했고 경험이 많은 과들이 딱 정해져 있어. 우리 지금 전국의 대학교 192개 대학교에서 196개 대학교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한 2,600개 정도의 모집 단위가 있다고 봐도 돼요. 4년제만. 그죠? 그걸 그 사람이 다 꿰고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나라에. 또 그것도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몇 개 아는 그 시그니처 중에서 애들을 특성에 맞춰서 이용화시켜서 그냥 거기에만 계속 넣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모집 단위가 계속 이렇게 터지는 거죠. 그죠? 그런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답은 하나입니다. 피해라. 우리는 이 그림을 만났을 때 같은 모집군에 모집 단위가 8개가 더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 모집 단위를 제외하고 같은 모집군의 다른 모집 단위 그래프를 봤을 때 상향이든 하향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걸 읽고 해석할 수 있어. 그러면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피해야 되고 어떤 의미를 갖고 덤벼야 되고 내가 지금 점수가 몇 점이니까 이걸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없고 그렇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곳에 지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제가 추천드리는 바고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만 하면 사실 불안해 하더라고요. 제 경험상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확실하게 신뢰성 있는 정보만 몇 개 더 드릴게요. 내가 내 표준 점수가 이 학교에서 괜찮아. 그런데 모양이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다른 8개의 그래프를 봤는데 거기도 두드러지지 않았거나 두드러졌는데 극상향이야. 난리 나게 생겼어. 애들 터졌어 지금 거기. 근데 마침 여기 봐서 이것도 불안해. 의미를 알 수 없으니까. 그런데 내 표준 점수가 나쁘지 않아. 그러면 쓰시는 쪽으로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한 발자국. 그 다음에 내 포지션이 여기가 상향도 아니고 소신도 아니고 적정이나 안정이야. 아니 안정이야. 그럼 쓰십시오. 적정이야. 적정이면 나머지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아. 그럴 때만 쓰십시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경쟁자가 모의 지원을 했어요. 여기에. 그죠? 모의 지원을 해보고 자기 성적과 이 모집단을 맞춰보고 지금 이걸 지원을 해갖고 요 그림을 만들어낸 애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걔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만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들어온 거예요. 물론 여기는 좀 아닐 수 있지만 위에서 상향, 하향, 상승, 하강 그래프 다 설명했죠. 그러면 이 모양이 작고 요 모양이 크다. 아, 그럼 가능하면 쪽으로 가세요. 그죠? 근데 이 모양이 좀 크고 요건 좀 두드러지지 않은 건 맞지만 좀 작아. 그러면 쓰셔도 좋습니다. 그런 쪽으로. 다른 군이 어떻게 안배됐는가도 한번 따져볼게요. 내가 지금 이 그림을 만났어. 그런데 다른 것들도 상태가 안 좋아. 그런데 내가 요 모집 단위가 속한 모집군 외에 다른 두 개의 군에서 안정이랑 적정만 썼어. 그러면 요거 선택하시는 쪽으로 한 발짝 움직이셔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군에 상향뿐만 아니라 소신도 하나가 있어. 하나 이상 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쓰시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지금 제가 자기 표준 점수, 자기의 상향 하향 포지션, 그 다음에 다른 경쟁자가 이동하는 심리, 그 다음에 내가 다른 군에 어떻게 안배했는가, 그 네 가지를 가지고 요게 정 여의치 않으면 이거를 선택할지 말지, 어느 쪽으로 한 발짝씩 움직일지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실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공 비행형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나만 쓰는 말이 아닌데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다 제가 이건 상수라고 그랬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많이 낮아야 돼요. 낮아야 저공 비행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갔다가 이거는 고공 비행이죠. 그죠? 이 저공 비행형이 나타났어. 두드러지지 않은 경우 중에서. 왜냐면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위에서 설명했던 상승 그래프, 하강 그래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저공 비행형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저공 비행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뒤쪽의 애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경쟁률만 보고 블라인드 유니버스에서 달려드는 애들 뿐만 아니라 이 저공 비행형일 경우에는 우리처럼 그래프 보는 애들도 달려봅니다. 왜냐면 그래프에서 저공 비행형이니까 쉼이 없었잖아요. 걔들까지 달려들어서 터지면 심하게 터지는 게 저공 비행형입니다. 어디서? 블라인드 유니버스에서. 근데 이 저공 비행형은 사실은 가장 위험한데도 보통 강사들마다 해석하는 방법이 막 정반대인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공 비행형은 좋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 사람들이 틀렸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제 경험적으로는 터지면 심하게 터지는 게 저공 비행형이다. 저공 비행형은 요것이 굉장히 낮고 등락, 튀임이 거의 없다. 그때 이게 있든 없든 쓰지 마라. 이거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이게 굉장히 너무 커서 전체 지원자 수를 높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덜 터져요. 그때는 내가 적정일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높게 형성된 애들이 다른 애들이 블라인드에서 추가적으로 진입하는 걸 막아주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게 적정이야. 근데 얘들은 적정이거나 호신이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걸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저공비행하다 갑자기 이게 심하게 전체 경쟁률을 높일 정도로 많은 애들이 여기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막판에. 이건 드문 케이스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저공비행은 뭐 주로 터지고 100%는 아니지만 그리고 주로 터지는데 터졌을 때 심하게 터진다. 이거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드러지지 않은 거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형태가 저공비행일 뿐이지 두드러지지 않은 게 무조건 저공비행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아까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어요. 보통 여러 가지로 정보를 수집할 때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완만 상승형 이런 거예요. 이 완만 상승형은 불과 한 6년, 7년 전까지만 해도 대표적으로 노리는 모집단이었어요. 왜냐면 완만하게 상승될 때는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거의 없이 모의 지원 업체의 결과대로 거의 나오거든요. 입결이. 그러니까 이런 거야말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니까 꼭 써라. 물론 입결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상향으로 쓰면 안 되겠지만 자기도 적정이다. 그럼 믿고 써라. 불이탄은 없다. 뭐 이렇게 많이 가르쳤었어요. 6, 7년 전만 해도. 그런데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려면 경쟁률 발표 이 간격이 굉장히 촘촘해야 돼요. 굉장히 촘촘해야 돼. 불과 6, 7년 전만 해도 시간에 한 번씩, 그 다음에 뭐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이화여자대학교 15분에 한 번씩 공개한 적도 있어요. 정시를. 그때 이제 논술이 많이 줄었었을 때 그랬어요. 정시 정원이 늘었었으니까. 근데 그 뒤로 정시 정원이 또 학종으로 정원을 공급하면서 정시 정원이 줄어들고 하니까 다시 이제 간격이 벌어졌는데 실시간 경쟁률 발표 시간과 시간 사이에 간격이 좁을 때는 그래프로 봤을 때 완만한 상승 곡선이 신뢰도를 주지만 이게 길어지면 다 완만해 보여. 다 완만해 보여. 우리가 수치를 데이터 놓고 AI 알고리즘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완만한 상승형은 이제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완만한 상승형일 때는 내가 모의 지원했을 때랑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니까 그거에 맞춰서 지원할지 말지 따질 수 있다라는 것은 검색하면 어디든지 나오는 정도로 6, 7년 전에 많이 사용했던 툴이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그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드러지지 않은 경우로 판단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예요.
우리가 6개에서 9개 준비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6개에서 9개 준비하신 분들 각 모집군별로 그런 분들은 이거 피하고 갈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는 묘한 말이죠. 거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결론은 이거다 사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프 면적이 총 지원자 수를 상징한다. 당연하죠. 그런데 정원을 초과했는지 여부 경쟁률이 1대1을 넘어선 거죠. 얼마나 초과했는지 여부 많이 초과할수록 뭐죠? 경쟁률이 높아지죠. 사람이 이거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그래프에 대한 뭐 얘기를 듣고 요즘 정치판은 다르다 이런 학번인들 사실 다 아십니다. 제가 지금 잘난 척하는 거지 다 아세요. 근데 우리는 어땠죠? 우리는 이게 통하던 시대 사람들이에요. 맞죠? 우리는 이게 통하던 시대 사람들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이게 신경이 쓰여. 그래서 아무리 이런 정보가 많이 알려져도 이게 몸이 안 따라갑니다. 결국은 이거에 홀려요 사람들이. 그걸 조심해야 돼. 나도 홀리게 될 수 있다는 점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선의 등락을 보겠다. 이 면적은 안 보겠다. 보더라도 부수적인 용도로만 사용한다. 등락이 충분한 가치를 주지 못할 때 부수적으로 보정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그러면서 남들이 이걸로 움직인다는 거, 남들이 이걸로 움직인다는 거를 꼭 명심한다. 걔들을 피하자. 이렇게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영상부터는 요걸 할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31일 날 정확한 판단으로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붙든 떨어지든 이래서 떨어졌구나 이래서 붙었구나 이렇게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맞기 위해서는 요거에 맞춰서 숙지하시고 분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